북동부 동해안은 500mm 이상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 울릉도는 100에서 300mm입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방송 김용민 라이브 6시 5분에 2부 시작했습니다. 원래 5시 5분부터는 1부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만나고 있는데요. 6시부터는 전국 방송입니다. 자, 6시 첫 뉴스 누가 맞췄을까요? 우선 김수민 평론가 정부 부동산 대책 긴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이 첫 뉴스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창석 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방안 오늘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첫 뉴스가 될 것이다. 자, 김용민 씨는 둘 다 틀렸을 것이다. 네. 황교안 대표 검찰 출석 그걸로 예견을 하셨죠?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각박한 문화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오늘 유감인 것이 이 국내에서도 뭐 KBS 뉴스 담당자 분들이시라든가 김용민 씨라든가 방해자들이 많은데 오늘 뜬금없이 북한에서 방해를 하고 나섰어요.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첫 번째 소식인 북미 실무 협상 합의를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조미 쌍방은 오는 10월 3일 예비 접촉에 이어서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 이제 북미 대화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양상인데 말이죠. 성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건 뭐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주법이 날로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퀴즈 문제 내주세요. 네. 선물 드리는 퀴즈죠.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이 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와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더 격화된 여야 충돌로 인해서 국회의원들 간 대규모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었죠. 그때 이제 고발했었던 이 당은 생활정치, 다양성, 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의 생명과 자연을 옹호한다라는 강령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제가 이 당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지만 대변인도 하셨어요, 대변인. 총선대책본부 옛날 얘기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자로 잰 듯한 중립의 평론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에 계시면서 선거는 어떻게 잘 됐습니다. 이게 다 제 책임이죠. 그래. 그래서 김수민이 떠나야 돼요, 그 책임을. 다 떠안고 제가 평론가로 겸업을 하면서 자를 하나 구비를 해서 이제부터는 자로 재서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 당의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 당이 있습니다. 네, 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 당이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념 정당이죠. 이 당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름을 한번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이어갈 텐데 그 소식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최선희 부상의 발표 내용을 한번
브리핑할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제가 간단히 간단히? 브리핑을 오. 말씀드리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외교 통일 이쪽은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나름대로 좀 파고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사실은 당초 예상은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라면 2, 3주 내 2, 3주 내. 네. 아. 늦어도 3, 4주 내에 열릴 것으로 본다라고 바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2, 3일 내에 열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10월 4일에 열리게 됐으니까요.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까지라고 시한을 뒀죠. 올해 초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금 100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예.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속도를 내야만 하는 입장이고 트럼프도 대내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닌가. 아니 트럼프라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줘야지. 아,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친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그 민간에 그.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붙여주세요. 예. 얼마나 어렵게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까, 그분이? 네. 예? 온갖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네. 뭐 러시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까지. 아유 정말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트럼프라니.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탄핵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 현재 선거인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선거법상 네. 그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화당 내 이탈 세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겹쳐져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하여튼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 내 지지자다. 잠재적 지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문자로 악플 보내시는 분들도 네. 다 내 잠재적 팬이다. 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런 자세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시죠. 좀 네, 네. 아주 유익합니다. 네. 자, 전 KBS의 트럼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미세 뉴스 보세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여야 간의 합의가 좀 되나 했더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자유한국당에서 찬성한다라고 밝혔는데 네. 조건을 달았어요. 물타기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조사 이후에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는 조국 장관 관련 국정조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하자. 이런 이게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뭐 조건 없이 다 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같이 하면은 물타기가 되니까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만사 조국이라지만 만사조국. 이건 아닌 것 같다.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다.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고 이것 또한 물타기 아니냐. 양쪽에서 물타기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정의당 쪽에서는 이제 애초에 전수조사를 가장 먼저 제안을 했었죠.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전수조사가 묵살됐다. 이것은 조삼모사다. 네. 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한번 더 소상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슈 말이죠.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지난달 28일 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최 측 같은 경우는 신고 인원보다 10배 많은 200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한국당은 숫자 부풀리기다라고 하면서 5만 명 정도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병묵 성균관대 교수가 이야기를 네. 남겼습니다. 2016년 유동 인구에 의한 집회 인구 추산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찰이 추산하는 방식은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해서 네. 한 지역에 사람이 몇 명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설 경우에 몇 명이 설 수 있다라고 해서 촛불 집회가 시작 전부터 끝 지점까지 이제 몇만 명이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페르미 추정법에 의해서 한 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원병묵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 인구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집회 시간이 6시간이고 한 사람이 머문 평균 시간이 2시간이다라고 해서 한 공간에 30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면 6시간 했다면은 약 100만 명에 육박할 수가 있다 충분히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12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셨네요. 네. 관련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몇 명 모였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정치권에서 그걸 가지고 막 흥분하고 기자회견을 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여의도 연구원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모이신 분들 그분들 말고는 뭐 나머지는 다 자기 편이란 얘기인지 그것도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차례입니까? 네. 그러니까 오는 3일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또 하나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 대회를 연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체의 총괄 대표가 누구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는 전광훈 목사이고요. 그리고 총괄 본부장으로는 이재호 전 국회의원이 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제안을 한 바는 그날 운행하는 차량은 오후 1시 정각에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는 경적을 1분 동안 울려달라. 그리고 각 교회, 사찰, 성당도 타종을 오후 1시 정각에 1분 동안 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치 이게 1987년 6월 항쟁 6시인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후 6시. 예, 6월 10일에 있었던 그 항쟁처럼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동 집회를 의식한 듯이 예상 참여 인원을 종합하면 100만 내지 15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뭐 페르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네,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적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 뭐 거기 몇 명이 네. 휴대전화 다 하나씩 갖고 있을 테니까 그 휴대전화가 그때 뭐 몇 명이 그 공간 안에 모여 있는지 휴대전화 그 통신 연결 상태를 네. 파악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예. 집회 참여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었나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자존심 대결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첫 촛불 집회였죠. 2002년도에 네. 신미선, 신효순 씨 사망 추모 촛불 집회가 아 그때가 최초의 촛불 2002년 집회였습니까? 12월에 열렸는데 네. 그때 첫 대규모 집회에 10만 명이 안 왔습니다. 음. 그런데도 굉장히 큰 울림을 한국 사회에 줬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이렇게 집회 규모를 갖고 경쟁을 하는 소모적인 논란에 쌓여 있지 않은지 네. 이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 때는 그때 그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아예 진짜 그 전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다 파악을 했대요. 네. 그 부풀리기 혹은 뭐 축소하기 이런 논란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모였느냐도 굉장히 또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말이죠. 지난 토요일 집회 수는 뭐 뚜렷한 근거 없이 그렇게 어림잡아서 판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이걸 갖고 문제를 삼다 보니 그래 그러면 한 200만 만들어주지 뭐 이러면서 또 주말에 많이 모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전광훈 목사 어제 저희 그 오디오 파노라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만 명 모아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하겠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만 명이 못 모일 텐데 그런 이런저런 이제 통계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30만 명을 모은다. 사실 그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책임 못 질 말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무리를 빚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만 모아서 이 시국 집회 참석한다. 이 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화들짝 놀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발끈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성명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동원하기로 했다는 발언이 나돌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전광훈 목사의 희망사항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와 당회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관에서도 인원 동원에 대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요. 전광훈 목사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30만 명을 동원해 준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 부분이 또 사라졌어요. 또 편집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 연대 유성엽 대표가 기득권 양당 정치 혁파에 여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제3지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무소속 김경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함께 모찬을 했고 대한정치 소속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 무소속 의원, 평화당 잔류 의원들에게 신당 창당에 대한 토론을 열자고 공개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66번 쓰시는 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김용민님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예. 순수하고 재밌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순수하다고. 그 얘기도 처음 듣습니다. 예. 뭐 제가 순수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예. 자, 우리 이건 뭐 필명이 너무 욕설 같아서 네. 필명은 소개 못하는 어떤 유튜브 시청자분이 교회는 화장실 문이나 열어라. 예,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지난 서초동 촛불 집회 때 대형 교회가 화장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때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말이죠. 네. 자, 서기한수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실무 협상이 갑자기 열리게 됐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실패를 하노이 노딜 저희가 경험했는데 네. 이번엔 다이빙이 아닌 계단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혜한수. 네, 검찰 특수부 축소가 여권 연구소에서 나온 안보다 더 많이 축소하는 방안이 검찰로부터 나왔는데요. 네. 특수부 축소 묻고 따블로 갑니다. 네. 곽촬영.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뉴스봇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습니다. 4일 예비 접촉과 5일 실무 협상이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대해 우선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일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인 오늘 공군 F-15K 전투기가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내일 자정 무렵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어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라고 결론 내리고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3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뒤 달아난 육군 상병이 검거돼 군 수사기관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저희가 그래서 요구합니다. 문재인 따라든 조국 따라든 황교안 대표와 따라든 저희 따라든 자 특검합시다 여러분. 9월 2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이야기 듣고 움찔했을 것 같은 황교안 대표. 이틀 뒤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문 대통령의 자녀, 조국의 자녀, 또 저와 우리 나 대표의 자녀 다 특검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여당은 처음엔 반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원내대변인 이루어질 수 없는 황당한 제안으로 자신의 아들, 딸 관련 특혜 의혹을 비켜가려는 새로운 물타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 좋다 전수조사하자는 입장.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의 활동 등 입시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명한 진실 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교육 공정성 확보 작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답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저는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찬성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정말 거리낄 게 없는 모양. 그런데 9월 26일 KBS 뉴스9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2015년 연구 발표문입니다. 김 씨의 인턴 생활을 지도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이 연구의 공동 교신저자, 윤 교수는 김 씨가 데이터 분석 등을 도와 제4저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그 이전에 다른 박사학위 논문에 나왔던 똑같은 데이터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턴 생활 도중 데이터 분석을 도와서 제4저자에 올렸다는 윤 교수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나경원 대표 아들이 만든 데이터는 하나인데 연구 발표문은 2개. 나 대표 아들은 2개의 연구 발표문 저자.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이런 가운데 딸 문제 때문에 나 대표 또 고발당하고. 연합뉴스TV 보도. 딸이 성신여대에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단체는 성신여대 2012년부터 2013년 입학한 장애 학생 가운데 3년간 8차례에 걸쳐 급격히 상향된 성적으로 정정된 학생은 딸 김 씨가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대표님, 정말입니까? 거리낄 게 없어요? 저는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 1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답을 한마디도 안 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답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국정조사부터 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하자는 말. 펄쩍 뛰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리 만사 조국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 조국 후 진상조사 논의는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100마디 말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지만 속으로도 사퇴를 바라는 건지는 알쏭달쏭.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의 파면을 미루지 말고 즉각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Every
can I do?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노래 참 좋네요. 스모키의 What Can I Do였습니다. 이거 숨 넘어가네요. What 하고 다음에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리다 보면은 또 나오고 말이죠. 아, 재밌는 노래네요. What Can I Do 함께 하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 하고 계세요.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퀴즈 문제 냈죠. 정답은 녹색당이었습니다. 녹색당. 네. 자, 녹색당 정답 많이 맞히셨을까요? 만나보지요. 휴대전화 뒷번호 4968번 쓰시는 분. 자로젠당. 자, 그리고 작은아이님. 그린지대, 녹색지대. 자, 612번 쓰시는 분. 민주정의당. 녹색당하고 민주정의당. 굉장히 간극이 커 보이죠? 자, 8008번 쓰시는 분. 그린피스. 그린피스라는 정당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권정일님. 초록당. 초록당. 자, 그리고 1317번 쓰시는 분. 우리 강산 푸르게당. 당명이 너무 기네요. 자, 1065번 쓰시는 분. 녹색당. 저의 친형 이름이 김용민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전주는 비가 조금 내립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주 말로 갈수록 태풍 아주 맹위를 떨칠 것 같은데 각별히 대비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춘근님. 정답 포도당. 네. 자, 국민이 당 떨어질 때 달달한 정책을 내는 당 없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당 좋네요. 네. 포도당이 달달한가요? 예. 포도당물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자, 정답은 녹색당이었습니다. 맞히신 분 축하드립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길이기도 하지만 유독 많이 밀리는 곳이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입니다. 남동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인천 시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이후 서창까지 10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은 산막에서 광명까지나 남동에서 문화까지 막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2km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이후 매송 부근과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까지는 각각 2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 서해대교 3차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앞길 잘 살피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오산 부근에서 났던 사고 여파로 남사에서 오산까지 8km 구간 정체 심해졌고요. 기흥에서 신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잠깐 속도가 나다가 다시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사이로 정체고요. 양재에서 한남까지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봐야죠. 화요일 왔는데, 네, 수요일 가기 전에 낱낱이 파헤쳐봐야 합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 캐스터, 우리말로 하면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과감한 개선으로 응답을 했는데 특수부를 축소하겠다, 이런 개혁안이었습니다. 네, 현재 7개 있는 것을 줄이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이 검찰의 개혁안 만족하십니까? 뭐 아직 만족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한자성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 네. 지금 여기서 더 반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난 주말부터 촛불 집회 때문에 많이 그 의미가 가려졌는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방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검찰이 할 수 있는 개혁은 저게 아니죠. 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입법 사항이고 그렇죠. 국회로 넘어간 건데 그러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뭐냐? 이 검찰권을 어떻게 쓰느냐?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중학생 때 일기 가져가고 이런 식의 그 행동은 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고상한 품격 있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가요? 일요일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는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국회로 넘어간 건 국회로 넘어간 대로 하시고 거긴 반대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온 대로 그냥 그대로 고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뭐 그러면 뭐 겨우 그러면 거의 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고 얘기했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지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수일 내로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찬찬히 해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전 언론이 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네. 좀 과장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 그게 네. 지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하겠습니까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찬찬히 하죠라는 워딩을 뽑아서 내보내서 또 국민들이 뭐 격분하셨죠 사실은. 아니 사실은 찬찬히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과도한 뭐 이런 수사 털기식 수사 안 하겠다. 그리고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 하면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당장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천천히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천천히인지를 좀 걱정을 하고 뭐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었는데 네. 오늘 뭐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 사실은 일본도 특수부가 워낙 유명한데요. 일본도 나고야, 오사카, 동경 이렇게 세 군데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수부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전국에 7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고 그 중에서 3개만 추려서 남기겠다라는 건데 서울은 일단 놔두고 나머지 2개를 더 고르겠다. 뭐 네. 인천, 수원이 워낙 특수 수사를 많이 하던 데라 그렇게 남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여튼 이것이 조국 장관의 개혁 방안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특수부는 7개 있으나 3개 있으나 할 네. 수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네, 뭐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겠다. 제가 알기로는 52군데 정도의 파견을 나가 있는데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국회 등등 네. 정부 모든 부처에 나가 있고 이 검사들이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인적 교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전면적으로 철회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뭐 반대하거나 뭐 이걸 뭐 어떻게든 방해해야 된다 이런 맥락은 전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할 정도로 터는 심지어 고등학생이 그 대리 출석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특수부 검사들까지 동원되는 이런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숙일 때까지 때리겠다라는 이런 검찰의 수사 방식은 없어져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네.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저렇게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진짜 오금을 저리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그 뭐 일기장 가져간 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고1 때 일기장은 결국 영장을 변경해서 해외 가면서까지 가져갔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뭐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세상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일기장에서 무슨 범죄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 건지 심리 상태나 뭐 이런 걸 보겠다라는 거였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 그 거기 예를 들어 일기장에 뭐 섭섭한 이야기 있으면은 뭐 그걸 갖고 수사를 하려고 부모도 안 보는 게 일기장인데요. 원래. 야, 그렇죠. 중3 때 저희 어머님이 제 일기장 보신 거 전 지금 용서했는데 당시엔 좀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누님 일기 몰래 보다가 아주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예, 아이고 왜 책상에다 올려놔가지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 요즘 부쩍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분위기 또 검찰 속마음이 정말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준비하신 이야기 있어요? 네네. 예. 검찰의 속마음을 요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수사 기밀 유출하지 마라,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고 하는데 네. 피의 사실 공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검찰청의 그 책임 있는 검사가 뭐 처장이나 이런 분이 차장에 앉아서 기자들하고 차담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요즘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네. 조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공식적으로 문자를 자꾸 돌립니다. 문자를 돌려서 검찰의 억울한 점을 해명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떡 돌린 얘기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네. 이게 이제 모 언론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을 지시한 다음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관없이 계속 그 수사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떡을 돌렸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방송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떡을 돌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떡값 검사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사에서도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세 상자 분량의 떡을 수사팀에 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반론은 실려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이 떡을 돌렸다로 뽑혔고 네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어기고 떡을 돌렸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떡을 돌린 게 아니라는 해명 문자를 2번 내보냈습니다. 언제 보냈냐면 그 보도가 난 직후에 한번 돌렸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것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면서 그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한 다음에 다시 같은 문자를 한 번 더 돌렸어요. 네.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언론의 보도가 과도했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떡을 돌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지자들이 요즘 떡이 이렇게 조그맣게 다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포장이 된 떡을 직원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검사들에게 나눠줬다는 건데 나눠준 것과 돌린 것의 차이. 그것은 떡값 봉투를 받았던 선배 검사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언론이 이런 보도를 당하고 검찰이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검사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에 의해서 피의자들이 아무런 피의 사실 없이도 검사 이런 말 한마디에 언론의 보도 한 번에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만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역지사지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조국 장관 집에 배달시킨 음식이 짜장면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문자를 돌렸어요. 그 짜장면이라고 보도한 것도 사실은 종합편성 채널의 한 방송사 TV조선이 보도했어요. 그래놓고 이튿날 조선일보가 막 가짜뉴스 유포했다면서 오늘 짜장면도 아닌데 왜 짜장면도 아닌데 왜 짜장면이라고 하느냐고 야단을 민주당 치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짜장면으로 보도가 나가면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걸 믿지 뭐 그걸 안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식이라고 설명을 하면 그래서 뭐 짜장면이 한식이냐 아니냐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와 같이 황교익 씨 같은 경우 음식 칼럼니스트 그분은 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도 그 중국집이 두 가지 종류의 중국집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한 데가 있고 한국 화교가 하는 한국식 중국집이 있어서 가서 먹어보면 이제 짜장면이 한식이란 말이 저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짜장면의 그 연원을 살펴봐도 인천 쪽에서 화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짜장면이. 사천에서는 작장면이라고 해서 비슷한 걸 팔견하는데 딱 그런 짜장 소스는 아니더라고요. 아, 중국 사천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현재 그 어떤 심리 상태일지 궁금해집니다. 처음 수사를 할 때만 해도 보고를 받기로 사모펀드가 들어있고 이것은 반드시 범죄로 연결이 된다라는 확신에 참복을 받았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요. 조국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이 그 사모펀드는 이거는 굉장히 범죄적 단서다. 특수부에서 들춰보면 무조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텐데요. 근데 거꾸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자금 추적에만 서너 달 정도가 소요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입니다. 그러면 사실 로우키로 저강도로 해서 세네 달 동안 잘 살펴봤으면 될 문제였는데 무리하게 정경심 교수를 밤 11시에 기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50군데란 말도 있고 70군데란 말도 있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대다수의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뭐 짜장면 시킨 것 그 여고생의 일기장을 가져간 것 등 이제 무리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이게 아닌데라고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검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처지가 아닐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의 검찰 개혁안도 일단은 검찰이 그 검찰청 앞에 모였던 국민들의 함성을 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입장을 냈긴 했는데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하고 이렇게 고치겠다고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실 좀 오늘은 두루뭉술했거든요. 네. 이것들 법무부가 잘 조율해서 제도를 안착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국회 역할이죠. 네, 국회에서 그렇죠. 패스트트랙을 포함해서 이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또 물 건너간다는 점을 네.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적이고 고위층 관련한 사건일수록 최대한 빨리 털어야 하는데 검찰은 거꾸로 계속 수사를 확대해가는 모습만 보였다는 건데 확대해 간다는 건 뭡니까? 단서를 잘 잡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착수 시점부터 뭔가 확실한 뭔가 스모킹건을 갖고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모펀드는 무조건 냄새가 나면 이건 무조건 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무리하게 수사라도 안 되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 형태를 봐도 그렇고 제가 오늘 만난 어떤 모 언론사 기자는 몇 개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검찰 관련된 보도는 그런 언론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수사 기밀들이 계속 유출되는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검찰에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A 언론사, B 언론사, C 언론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보를 준다? ABCD로 돌아가는 패턴이 자기들에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언론사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한탄을 제가 들었는데. 민감하죠. 민감하죠. 정보가 안 오는 데는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누군가가 생각해서 한 거지 각자의 취재 역량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정말 확고부동한 본인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그 유죄를 그 입증받지 못한다면은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표창장하고 사모펀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사실은 검찰의 그 좋은 모습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이런 사안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서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및 자소서를 이 줄대로 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 하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그렇게 냈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범위를 넓혀간 것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문자가 자주 오는 것으로 봐서. 정치의 속내 다음 인물 누구를 만나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정신 나간 이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요. 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를 두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촛불 시민을 두고 정신 나간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신 나간 이들이라는 표현은 그 자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예,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진영 논리를 생각하게 됐을까를 좀 연원을 훑어봤는데요. 네네.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전희경 의원이 원래 시민단체 출신이죠.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정책실장 출신으로 보수단체. 예, 자유경제원을 거쳐서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곳을 보면 이 전희경 의원의 전 정책실장이 아주 유명한 주사파 출신의 뉴라이트였거든요. 예. 제가 뭐 홍모 씨라고 하겠습니다만, 예. 그분 홍진 가시는 분입니까?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이분이 대학 다닐 때는 뭐 대단한 주사파였어요. 그래서 뭐 범민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북한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 서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라이트들의 공통점은 뭐냐하면 세상이 주사파와 주사파가 아닌 사람으로 나뉘는 그래요? 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희경 의원이 얼마 전 운영위원회에서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하고 언쟁을 격하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수라는 사람이 보수 진영에서 주사파를 그렇게 높게 봐주는지 주사파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한민국 청와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지 이 말이 되지 않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네. 지금 모여 있는 이 뭐 숫자는 10만에서 200만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건 그날 서초역 인근을 꽉 메웠던 이 시민들을 정신 나간 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등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체화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저는 정치의 도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는 어떻게 해도 도움이 안 되죠. 예. 공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느 당이나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두면 다음번 공천 받을 때는 황교안 대표 정신 나간 이들이라고 했던 전희경 의원을 공천 줬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위가 있으니까요. 어디서는 좌좀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좌좀. 그런 말을 국회의원이 직접 한 건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예. 민경욱 그 의원이 좌좀들 150만 명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좌파 좀비들 그렇죠. 좌좀 아닙니까? 생각 없이 무리로 몰려다닌다라는 뜻인데. 그럼 그 현장에 나가지 않은 유권자들에게까지 등을 돌리는 그래서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네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200만이냐 뭐 적게는 5만이냐 이걸 두고 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날 서초동 집회 참석자 숫자를 두고 벌어진 논란. 저도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쭉 둘러봤는데요. 네. 그 사진에 보이던 데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골목골목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진을 보고 몇 명인지를 논쟁하는 자체는 제가 보기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특히나 그중에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숫자가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아무도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자체 그것이 민심을 보여준다는 점은 여든 야든 검찰이든 청와대든 꼭 명심해야 될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폭발한 민심이 모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가신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누가 출연자인지 그것도 뭐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 현장에서도 스피커가 작아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호 외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는데 촛불 집회도 안 나가본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내 분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는 것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물론 거기서는 뭐 조국 장관, 문재인 대통령 지지 구호도 상당했지만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일기장까지 털면은 이거 곤란하다. 이런 걱정하는 민심들도 많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장면하고 떡이 그중에 절반은 불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떡은 그 이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요? 짜장면이 이제 그전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또 누구 만나볼까요? 이번엔 민주당 의원 김경엽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경엽 의원이 지난번 KBS 심야 토론에 나와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28개월 동안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한 것이 무려 17회, 금년에만 회의 일정 합의해놓고 4차례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국회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 행위를 전개했다. 야당 의원과 내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는 그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민주당은 저희가 정치의 속내를 진행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워낙 잘 안 하셔서 뭔 이야기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는데 당 수석 사무부총장으로 이런 얘기를 강하게 했던 것 그건 김경엽 의원이 원래 갖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뭐랄까요 근본적인 거부감, 권력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김경엽 의원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처음 초선 당선됐을 당시에 검찰이 그 돈봉투를 돌렸다라고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지경까지 갔다가 그 CCTV에 찍혔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출판 기념회 초대장을 돌린 것으로 최종 판정이 나서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를 하지 못해서 특수부로서는 그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찍으면 어떻게 한 개인이 망가지는지를 직접 목격을 했고 선거 운동하는데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해서 핸드폰까지 뺏기는 지경이었는데 이것이
무죄로 밝혀지면서 신승을 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한번 지켜볼 만한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몸살인다 이런 지적들도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 속내에서 소개할 만한 어떤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것은 네. 한편으로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 몸조심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주 보다 선명하고 보다 과격하게 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 야당이 잘못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없진 않습니다. 예,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말을 네. 하지 않는 정치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네. 그런 점에서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의 좀 더 활발한 발언을 저도 좀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의 속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싱크아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10월 2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